프로이드라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신문이었는데 거기 제가 편집위원을 하고 또 오마이뉴스에도 좀 글을 좀 여러 번 쓰고 그래서 제가 좀 민주당 쪽을 굉장히 많이 지지했고 그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서 안 들어오겠다. 다행히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돼서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살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 보니까 그 해외에도 좀 너무한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박원영 목사님의 부름에 의해서 같이 한번 이쪽에 가치에 좀 우파의 가치도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오게 되고 이쪽에서 그 역할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사실상 정광훈 목사님과 별로 안 친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그럼 목사님의 장점만 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장점만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통합교단에서는 이란을 하지 못하게끔 제가 기사도 많이 쓰고 이란을 해는 게 도리적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말 실수 갖고 일하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하니까 통합에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뭐 합신이나 고신이나 합동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데 통합에서는 아예 정광훈 목사님을 다루지조차 않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그분의 좋은 점만 이렇게 제가 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또 박원영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예장 통합에 장신대 공부했고요.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신학 마이애미에 있는데 거기서 교회법을 전공했고 한국에서는 강원대학교에서 그 로스쿨을 나오고 또 거기서 지금 영미법으로 그 미국 대법원 판례를 좀 비교 연구해서 그걸 좀 이렇게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걸 조금이나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 있네요. 제가 요 책을 썼어요. 나의 신앙 유산 답사기 하나는 전북편 하나는 전남편인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이게 전라남도를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직접 다니면서 썼는데 재밌는 게 이 좌익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영암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영화에 가면은 좌익들에 의해서 너무 많은 목회자들과 신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발로 뛰면서 이걸 이렇게 해봤고 제가 하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백선엽을 폄하해서 제가 영하 17도가 되는 1월 달에 그 유학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백선엽 장군이 어떻게 싸웠는가 그것도 좀 사진도 좀 찍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조금 현 정부가 너무 이렇게 너무 반항일 컨셉에 젖어서 이 반공산주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지 공무원들이나 가면은 다보동에 가면 다보동 6.25 격전지가 다 그대로 있거든요. 가면 백선엽 장군 사진도 있고 그분이 없었으면 대구를 못 지켰죠. 네,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이걸 너무 이렇게 왜곡하니까 그런데다 대통령이 김원봉 지지 발언이라든가 신영복 지지 발언, 또 윤회상에 대한 지지 발언이라든가 또 이제 4.3에 대한 어떤 이제 좌익에 대한 그런 옹호라든가 이거 해서 뭐 5.19 자유국의 피해가 많았는데 이 역사를 대통령이 너무 외눈박이 역사를 하니까 아마 대통령이라도 이거는 대통령 권위 갖고서 이제까지 팩트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논리학의 오류를 내서 권위의 오류거든요. 팩트는 팩트인데 대통령의 권위로 팩트를 왜곡시킬 수 없다. 암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해서 주어진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호남에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예, 지금 이제 영남유산 답사기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부동 전투라든가 이거를 포항에 어쨌든 학도병 전투 장사리 이것도 이제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전부 다 이념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또 요 책을 하나 또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이걸 좀 교회에서도 뭐 여러 군데 산 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한국의 공산주의가 어디부터 나오게 됐느냐.
이걸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정광훈 목사가 늘 주사파 하는데 저는 그 주사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정광훈 목사가 하도 주사파에서 저 사람 미쳤구나. 저 목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니나. 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가 또 최근에 그 간첩이 붙잡힌 거라든가 자꾸 이제 북한에 너무 이게 친북한으로 간다거나 이인영 같은 경우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주식을 사게 하겠다. 또 통일부 장관이 되자마자 뭐 200억인가 100억을 또 북한에 원조하겠다. 내가 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재명 2017년에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2017년이죠. 나는 그 재벌을 해체하겠다. 또 나는 그 토지를 다 나눠주겠다. 이거는 북한에서나 가능한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발언인데,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신동아 이렇게 봤는데 그 이재명 씨와 뒤에 경기 동부 연합이 손을 잡았더라고요. 그 신동아에 나온 거 보니까 경기 동부 연합은 이석희가 지금도 옥중에서도 자주우지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대장동은 하나의 일각이고 조그만 표시고 실제로는 거대한 어두운 이념이 그 뒤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학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점점 기독교 세력, 기독교 사학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기독교 사학조차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기독교 말살로 가는 거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기사를 좀 썼는데 이제 현 정부에서 저는 잘 몰라. 사실상 정광훈 목사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은데 박원영 목사가 소개해줘가지고 만나러 가자고 해서. 근데 또 자기는 원수가 됐어. 정광훈 목사랑. 원수는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나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야, 제가 이게 이 양반 얘기 들으니까 들을 수 있는 게 좀 많더라고요. 이분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말실수도 하는 거 있는데 그런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고민해서 내가 박원영 목사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주사파 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개혁공보 문병원 그 국장이 죽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좌파 이념 운동했는데 황 박사님 그러더니 자기가 30권에 읽은 책을 요다가 읽은 것보다 다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자, 여기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네. 지금 현재 이 정부를 이해하려면 사회민주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우리나라의 그 사회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걸 우리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똑같이 막스 레닌주의 그 이론적 토대를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다. 그래 쉽게 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그 노르딕, 주로 북유럽이거든요. 북유럽에 거기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여기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부유럽이나 그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노무현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간 나라가 핀란드였었어요. 핀란드에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거기에 사회민주주의 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복지를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건 전부 다 노르딕 국가를 모델로 했어요. 사회민주주의.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사회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굉장히 친하고 북한과 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회민주주의 체제인지 사회주의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사회민주주의는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와 연합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약점을 막스 레닌주의의 그 이론적 토대에서 배워서 서로 혼합 자본주의를 가자. 그래서 여기에 권리, 실제 주체는 국민이에요. 국민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회주의는 국가의 권리를 중시해요. 국가가 통제를 해야 돼. 계획경제. 예. 그리고 가치면에 있어서는 사회민주주의는 그 뭐냐면 굉장히 평등가치예요. 예? 평등가치인데 여기는 뭐냐면 굉장히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평등가치. 쉽게 하면 분배 정의를 굉장히 중시해요. 예.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의 어떤 노키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여. 국가가 돈을 굉장히, 제가 이제 핀란드 헬싱키에 한인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예, 제가. 그래서 핀란드를 이제 좀 있었고, 이제 많이 가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차를 하나 사려면 20% 세금을 때려요. 20% 이제 세금을 때리니까 국가 헌법에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딸이 핀란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전부 다 무상이에요. 영어권에서 공부했는데, 우리는 또 공짜를 좋아하잖아, 우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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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2개 영어권 학교가 있는데 전부 다 무상이야. 근데 한국들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핀란드에 영어권 대학을 보내지를 못해. 정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나라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생산에, 그러니까 어떤 가치의 생산을 굉장히 중시해요. 생산과 분배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때린 것 같고 의료보험 다 공짜, 또 연금 다 엄청나게 주고 교육 다 공짜. 그러니까 한 4만 불 되니까 살기가 좋잖아요. 근데 삼성 때문에 노키아가 무너지니까 핀란드 경제가 휘청휘청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도 그렇지도 않고 사회주의인데 여기는 막스 레닌주의를 굉장히 토대로 해서 정말 이게 분배 정의에 아주 기초를 하고 있어요. 분배 정의. 그래 현 정권의 문제점은 이거를 생산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데 너무 분배만 중시하다 보니까 빚이 1,000조가 넘는 거예요. 왜? 분배해야 되니까. 돈 자꾸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 공산국가도 다 분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본주의는 뭐냐면 생산을 중시해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생산과 이 분배를 중시해. 평등. 예. 근데 이게 다 속이는 거죠. 국가가, 이 현 정부가 어떤 생산을 굉장히 중시해서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대장동 같은 거는 상상할 수 없죠. 미국에서는 9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억을 가져가는 나라는 세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죠. 예.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이 나라가. 이걸 또 억지로 저기 하고, 이거는 아주 이상한 나라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 정부의 가치가 뭐냐? 예? 여기가 사회민주주의냐, 사회주의를 따르고 있느냐, 어떤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을 따르고 있느냐, 중국과 북한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 보면 현 정부가 뭐가 잘못된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민주주의는 굉장히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의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사회주의는 국가의 권리를 중시해요. 모든 게 국가의 의죠. 계획, 통제. 북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냐, 사회주의를 지향하냐,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요거 대충 하고요. 이제 한 4분 정도 제가 좀 더 할게요. 그런 공산국가가 언제부터 우리나라 들어왔느냐? 자, 1920년에 순천에서 선교사가 왔던 코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이시, 1920년대 선교하면서 그때 주로 이제 이 남반부는 전부 다 이미 볼셰비키즘으로 물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20년도에. 예. 볼셰비키즘으로 물들었어요. 예. 자, 그리고 1920년도에 그때 대구 폭동 사태가 발생해요. 선교사가 북한에서 명주, 목화 이런 걸 가져와요. 그래서 대구에 면화 사업이 굉장히 발전해요. 그러니까 공장이 많아지니까 대구가 잘 살았죠.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가 침투를 하죠. 그래서 대구 폭동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이미. 예, 이미 그때 20년도인가 대구 폭동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대구라든가 이 남쪽은 이미 볼셰비키즘에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한쪽에서는 원산의 하디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평양 대부흥 1907년에.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면에 1917년에 10월에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1913개월 이후에 이르크츠크 공산당이 건설돼요. 그게 한국 사람이 중심돼. 18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이미 모스크바 옆에 이르크츠크에 20만 명이 가서 살아. 1870년도에. 왜? 우리나라 어려우니까 전부 다 이민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공산주의를 맞이하는 거야, 한인들이. 그게 1918년 1월달. 그러니까 볼셰비키즘이 1917년 10월달에 일어나는데
그 우리나라 이르크츠크 공산당이 3개월 후에 결성이 돼요. 나중에 여운형과 박헌영이 그 이르크츠크 공산당에 가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마오쩌둥 공산주의보다 더 오래됐어요, 우리가. 하여튼 한민족은 모든 게 하여튼 일찍 하잖아요. 세계 최초고 막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때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휘가 1920년대에 그 고려 공산당에 가입을 해요. 왜? 공산당의 힘을 통해서 일제를 그 압박하기 위해서 공산당에 가입을 하죠. 그러다가 그때 레닌이 보낸 자금을 가져오죠. 그러다 자기가 먹으니까 이게 탄로나가지고 완전히 그 고려 공산당이 깨져버려요. 고려 공산당이 그리고 5년 있다가 조선 공산당이 또 만들어져요. 1925년에. 그래 우리나라는 이미 20년대 태초에 공산국가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예, 6.25 이후가 아니라 이미 그 20세기 초부터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러시아 그 되게 왜냐면 한인이 다 그 근처에 사니까 예,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박헌영과 여운형이가 그 고려 공산당, 조선 공산당의 창설 멤버가 되죠. 예, 근데 재미있게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승동교회에서 합동측에 승동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둘 다. 예, 여운형은 평양 신학교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그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박헌영이 그 부인이 박헌영 부인이 그러니까 그 아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군데? 부인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 태극 그 훈장을 받아. 지금 연금을 타는 거예요 지금. 네, 박헌영 부인이. 네. 살아계시나요?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딸이 타는 거죠. 박헌영 부인이 죽었죠. 예, 예. 아주 그 절세 미인이라고. 아들은 있고 없이 살아있고. 예, 딸은 살아있고요. 예. 스님이라는 분이 그분 아니? 예? 여주에 있는 스님? 스님은 아니고 그 박헌영 박헌영의 부인이 아들 스님이 있잖아. 아주 그 누군데? 제가 이름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지금도 연금을 받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여운형도 또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연금을 다 받고 있어요. 참 재밌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 생각에 제가 보성에 서대필 기념관 가면 거기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가보면 중국의 장례석이라든가 이런 중국 사람 4명 서원을 해요. 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서원을 했는데 한 명도 공산주의는 없어요. 그러나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오면서 이게 공산당 정부가 되죠. 서운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잠시만요. 결론만 맺을게요. 예, 제가 그 맨 뒤에 보면은 한국과 이게 막스의 피해를 보는데 제일 첫 번째가 4.3 사건이에요. 4.3 사건이 그 막스의 영에 내려와서 좌익이 일어나서 좌익 충돌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사람이 죽어요. 예. 그 여순 사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게 얼마 전에도 뭐 간첩이 잡혔듯이 그 막스의 영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어요. 조국의 논문을 보면 완전히 막스의 그 막스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자본주의를 개선시키자 이게 조국의 논문이에요. 제가 조국 부인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정경심이라고 같이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주사파의 영이 이게 한쪽엔 주사파, 한쪽은 막시즘의 영이 청와대 내에서 계속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회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갖고서 이 막스의 영을 밀어내야 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